자, 수험생 여러분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은행계정 조정표인데요. 제가 강의 시간에 워낙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은행계정 조정표는 24회까지 기출 패턴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5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서 내가 정확히 풀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문제라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번은 어떤 문제냐면 조정 전에, 수정 전에 회사 측의 금액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시면서 그 5가지 패턴을 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회사 측이죠. 자, 회사 측이고 자, 이게 이제 은행 측이에요. 자, 수정 전 금액이 있고 여기도 수정 전 금액이 있죠. 자, 출발이 당연히 틀리죠. 근데 우리가 묻고 있는 건 지금 뭐냐면 회사 측의 수정 전 금액을 묻고 있다. 이것도 기출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 잔액 증명서는 은행 거니까 25,000원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곧장 풀어 봅시다. 첫 번째는 기발행 미인출이니까 은행 측 차감이죠. 자, 마이너스 8,000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수표 누구 거죠? 회사 측 마이너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한국이 입금했는데 은행이 다음 연도 초에 우리가 이제 입금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미기입 예금이죠. 은행 측 가산 이거죠. 6,000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는 통보되지 않은 미통지 입금액이 12,000원 있습니다. 회사 미통지죠? 12,000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각각 일치하면 양자가 일치한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자, 요 금액에서 출발해서 먼저 올바른 잔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요 금액이 23,000원. 자, 그러면 이것도 23,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더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빼기는 더하기, 더하기는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2만 원이 되는데요. 자, 2만 원. 자, 요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출 패턴 5가지를 연상해 보는데 가장 쉬운 문제는 23,000원 묻는 문제니까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바로 이렇게 수정전 금액, 회사 측의 수정전, 은행 측의 수정전. 자,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이제 대표 예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은행 계정 조정을 하면 우리가 일치하는 게 정상인데 끝까지 했을 때 불일치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횡령액이라고 했습니다. 횡령액. 자, 요걸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패턴이 뭐죠? 이렇게 은행 측이나 회사 측의 수정사항. 요 수정사항을 X로 묻는 문제. 그쵸? 요게 바로 이제 기출 패턴 4가지, 5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패턴을 익히고 내가 해야지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 자, 22번입니다.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물었죠. 여러분, 기말 매출채권은 매출채권 T 계정에서 구하는 내용이고 이 문제는 이제 횡령형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 기초 매출채권이 있고요. 여기 매출채권 계정에서 자, 기초 매출 채권이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5,000원이죠. 5,000원. 5,000원이고 여기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파면 외상 매출액만큼 매출 채권이 증가하겠죠. 자, 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 회수액이 있습니다. 2만 원이 있고 자, 기말 매출 채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묻고 있어요. 요게 X거든요. 근데 회수액도 주어졌죠. 2만 원이라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요 외상 매출액은 매출원가 플러스 이익이 매출액이죠. 그리고 그 매출액에는 외상 매출과 현금 매출이 같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지문에 기초 기말 상품이 있고 매입액이 있습니다. 요 3인방이 나오면 우리는 그릴 것도 없이 매출원가 구조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곧장 계산기를 통해서 자, 기초 재고 우리가 이제 8,000원, 매입 16,000, 마이너스 기말하면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자,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 플러스 이익이죠. 자, 매출 총 이익. 자,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매출액이라고 하잖아요. 매출액.
자, 매출액인데 이 매출액이 모두 신용 매출이다. 그럼 이게 답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현금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매출은 외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현금 매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현금 매출이 그 위에 보면 3,500원이 있거든요. 3,500원을 차감하게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액이 16,000원이 계산되고 16,000원이 계산되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됩니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풀이하면 더 확장할 텐데 어떻게 확장되냐면 자, 요 매출 총 이익 대신에 퍼센트가 나올 수 있어요. 이 퍼센트는 원가에 대한 이익률과 그다음 매출 총인 두 가지가 제시가 될 수 있고 이 퍼센트가 나오면 매출액 계산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런 걸 나중에 공부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이 기말 매출 채권 이 문제는 1,000원이 답이지만 요 문제가 뭐로 바뀔 수 있다? 매출 채권 횡령액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자, 매출 채권 횡령액 문제로 바뀌면 이 1,000원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실제 조사한 매출 채권 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실제 금액을 빼면 그 차이가 횡령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 횡령액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이 23번 문제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데 약속어음이 있고요. 이자부어음인데 6개월짜리인데 3개월 보유하고 내가 이제 할인한 경우에 실수금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실수금이 바로 현금 수령액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기계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서 숙달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첫 번째는 내가 만기까지 갔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만기 가치잖아요. 그 만기 때는 내가 액면 금액 얼마?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자,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자,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자, 표시이자율이 몇 퍼센트죠? 8%고요. 자, 8%고 자, 그다음에 개월수가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그러면 8%가 1년이니까 12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액면과 표시이자의 합계 1,040을 받게 되는데 자, 내가 돈이 급해서 3개월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할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할인액은 1,040에서 출발하고 이때 퍼센트는 바로 8%가 아니라 10%가 되겠죠. 자, 10%가 되고 포기한 개월수 12분의 3 하게 되면 요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26,000인가요? 26,000이 계산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이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금 수령액은 실수금 자, 미리 받은 거니까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내가 그 기간, 포기한 기간에 대한 이자 요소, 요게 2번이거든요. 요 차이가 된다. 그 답은 5번이 됩니다. 요건 이제 어음의 할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어음의 할인 문제를 보면서 여러 문제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이제 당기 손익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시면 24번 문제인데요. 이 24번은 지금 거기 보면 연도가 X1년이 있고요. 자, X1, X2 이렇게 있는데 자, X1, X2, X3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질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질문이 X2년이에요. 요때란 말이에요. 요걸 조심하셔야 되죠. X2년에 지금 재무상태표 요때 기록할 금액을 물었는데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자, 상각 후 원가 측정 자, 금융자산이죠. 문제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기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자, 금융자산.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자, 공정가치 금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쉬운 것부터 먼저 하죠, 여러분. 자, 공정가치로 측정하라는 금융자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2월 30일 날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정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몇 차년도죠? 2차년도죠? X2년도. X2년이니까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43이잖아요. 그 요 두 개는 답이 얼마가 됩니까? 43만 원. 자, 43만 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삼각 후 원가는 어떻게 여기 측정이죠?
이게 측정입니다. 얘는 뭐로 측정을 합니까? 삼각호 원가로 측정을 했죠. 근데 삼각호 원가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편법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삼각호 원가가 사채의 장부금의 간편법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발행이 얼마입니까? 4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42만 5천 원 곱하기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0%죠. 1.1 그죠? 자, 마이너스 자,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0.0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만 5천원이 될 텐데 이게 이제 50만 원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 표시이자. 이게 2만 5천원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쵸? 요 금액이 계산되고 요 계산된 금액을 똑같이 다시 또 1.1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5%한 거. 요게 바로 두 번째 계산한 게 요게 바로 뭡니까? 얼마가 되죠? 46만 1,75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호 원가 간편법을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 한 것은 X 1년 말의 삼각호 원가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 1.1 마이너스 2만 5천 원 요게 바로 얼마예요? 46만 1,750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간편법 삼각을 몇 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 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6만 1,750이다 이거죠. 자, 묻는 게 만약에 X 1년도였다. 그럼 답이 다르죠. X 1년도였다면 삼각호 원가 측정은 요 계산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요 단기손익과 기타는 얼마가 될까요?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X 2년도를 물었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43이고 요걸 삼각호 원가는 2번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2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 이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충당부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충당부채 인식 요건 세 가지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그러지면 충당부채가 될 수 없다. 자, 3번 어떤 의무에 대해서 제3자가 연대해서 지기로 했다. 그러면 연대해서 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인식합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자, 네 번째.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맞고요.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산 처분이익을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이 얘기는 뭐죠? 고려한다는 얘기잖아요. 고려하면 안 되죠.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인데요. 자, X 2년도 우리가 이제 충당부채의 잔액입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충당부채는 경품 충당부채인데 자, 경품 충당부채의 잔액인데 뭐 현재 의무거든요. 자,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총 예상되는 의무에서 이행된 것은 더 이상 현재 의무가 아니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판매액에 1,000원에 대해서 한 장의 경품권이 교부돼 있고 경품권 2장씩 가져오면 경품을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경품의 원가는 500원씩이고요. 그런데 이 경품권이 100%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최선의 추정치는 100%가 아니라 70%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교부된 경품, 우리가 이제 바로 거기, 이제 그 경품권을 계산해 보면, 자, 120만 원에 대해서, 자, 지금 얼마씩? 1,000원씩, 그쵸? 이거 나누게 되면 몇 매가 되는 거예요? 1,200매가 되는 거죠. 이 1,200매가 지금 교환된 거예요. 그쵸? 요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충당부채는 기초가 얼마 있었죠? 기초가 10,000원이 있었고요. 충당부채가. 그리고 단기에 지금 한 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 요게 1,200매 중에서 회수율이 몇 %죠? 회수율 70%죠. 요 70%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최선의 추정치잖아요. 요게 이제 총 예상되는 금액이었는데 이 중에서 얼마가 교부됐나요? 자, 300매가 교부됐죠. 300매가. 그쵸?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상되는 금액에서 요 정도가 교부됐으면 자, 요거에 대해서 자, 나누기 몇 매씩 가져야 되죠?
두 매씩 가져오면 되겠죠. 이제 나누기 두 매.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500원씩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당기분하고 기초에 있었던 충당부채 금액이 10,000원이 있으니까 이걸 더해야 되겠습니다. 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추정할 때 퍼센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에 대해서 판매액에 얼마에 대해서 경품권을 줬다 이런 단서들을 잘 읽으셔야 되겠고요. 답은 2번이고 기초가 있기 때문에 기초 잔액도 더해야 된다. 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27번입니다. 여러분 수익의 인식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5단계는 계약의 식별부터 시작되죠. 순서가 틀렸죠. 계약이 식별된 다음에 수행 의무가 이제 또 식별되고 거래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수행 의무가 복수이면은 배분을 하고 그리고 수행 의무별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약의 승인은 서면으로만 아니죠. 서면으로만이 아니죠. 서면으로 되고 구두로도 되고 사업 관행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거래 가격은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죠. 이거 주요한 지문이고 포함한다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잘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식별할 수 있는 계약 요건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계약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승인한 다음에 의무의 확약, 그 다음에 권리의 식별, 이것만 있으면 계약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예 5가지잖아요. 뭐 상업적 실질도 존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것만 가능하다는 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수행 의무는 어떻게 되죠? 기간에 걸쳐서 진행률을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인식하고 그런데 인도 기준에 의해서 인식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는요 한 시점에서 이전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수행 의무이기 때문에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뭐냐면 경비 용역 수익이 있는데요. 수익을 받은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발생 기준 수익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 발생주의 전환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기 보면 경비 용역 수익이죠. 자,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 차변 감소인데요. 자, 먼저 이쪽이 뭡니까? 발생 기준이죠. 발생주의. 자, 이게 이제 뭐예요? 현금 유의백이죠. 현금주의예요. 지금 받은 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 10만 원. 자, X가 이쪽이잖아요. 만약에 발생주의가 나오고 내가 받은 걸 묻는다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 미수용역 수익이 있습니다.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미수용역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 10,000원이죠. 그 다음에 선수용역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선수용역은 선수자 붙었으니까 부채죠.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차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게 모두 얼마입니까? 12만 원이죠. 자, 12만 원이 수익의 발생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9번의 문제인데 이 29번의 문제는 이제 매출원가를 묻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비율 분석 문제에서 매출원가가 나오는 게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이잖아요. 요게 나왔으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죠, 더. 자, 그런데 안 나와 있고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회전기간이 120일이고 그리고 1년은 36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우리 361 이게 뭐죠, 여러분? 재고자산 회전율이잖아요. 요게 며칠로 나와 있습니까? 120일로 나와 있죠. 120일. 그쵸? 자, 그렇다면 회전율이 몇 회라는 거죠? 요게 3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이게 3회죠.
그쵸? 이게 1번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매출 원가는 모르죠? 자, 근데 거기에 힌트가 있죠? 자, 기초재고, 기말재고, 이게 평균재고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5,000 더하기 105,000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이항시키면 나누기가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매출원가 계산된다. 자, 이게 얼마입니까? 225,000원. 이렇게 보시죠. 네,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는 회전율보다 일수 계산이 주어지고 역산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유동비율에 미치지 않는 영향, 자,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분자가 뭐가 되죠? 유동자산이 되고, 분모가 유동부채가 돼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안 주려면 요 항목이 아니면 되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자, 1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사채가 만기돼서 현금을 상환했대요. 그럼 현금 상환하면 이게 감소하죠. 사채는 여기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금 감소, 자산 감소니까 분자가 감소했으니까 유동비율 감소가 되겠고요. 현금을 받았다? 이거죠. 장기대여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현금만 증가했으니까 유동비율 증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했다?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유동비율 감소. 토지를 매각하고 1개월에 받기로 했다? 자산이 증가한 거죠. 1개월이니까 채권 증가. 자, 이것도 유동비율 증가. 기계장치 뭡니까 여러분? 비유동자산. 장기성 지급어음 비유동부채죠. 장기성이니까 이 둘에 속하지 않죠. 그러므로 영향이 없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표시이자율 문제인데, 자, 할인 발행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1년, 2년, 3년이고, 자, 지금 묻고 있는 게 몇 년이냐면 지금 X 1년이니까 1기예요. 자, 지금 얼마에 발행했습니까? 지금 92만 5,390에 발행했죠. 자, 925, 390에 발행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자, 947, 929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어지고 표시이자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가 간편법으로 우리가 이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요 금액과 할인은 요게 상가액만큼 증가하잖아요. 이렇게요. 요게 이제 일기 말이 주어졌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우리가 간편법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92만 5,390 곱하기 유효이자는 몇 퍼센트? 10%니까 1.1 유효이자만큼 증가하고 내가 구하는 표시이자는 모르니까 X 이퀄 얼마? 947, 929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얼마가 나옵니까? 요금에서 요거 빼면 7만 원이 나와요. 퍼센트를 물었으니까 액면이자의 원본은 뭐다? 액면 금액이니까 7%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2번입니다. 여러분 32번은 현금 흐름표에서 간접법 문제죠. 자, 이 현금 흐름표 간접법은 출발이 당기순이익이죠.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가감 조정하죠.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돼서 발생한 현금 흐름은 그대로 우리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건 투자와 재무에 가니까요.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주어졌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 금액은 이제 발생주의 금액이고요. 자, 이게 얼마냐면 62,400원이에요.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데요. 여러분, 이 수익과 비용은 현금이 없는 거, 있는 거, 현금 나간 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함되어 있고, 투자, 재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하고 비용 중에서 투자, 재무 또는 현금이 없는 거 제거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 판료소에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이니까 비용 제거하려면 거래 판료소 차변에서 반대쪽으로 보내면 되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수익 제거하려면 차변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료소 위치로 그대로 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기계장치 처분 손실이 있죠. 자, 기계장치 처분 손실. 자, 요거는 비용이고, 요 비용은 투자활동 비용이죠. 자, 요게 얼마냐면은 지금 11,200원인데, 이 11,200원이 여기에 지금 차감돼 있잖아요.
차감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비용의 발생 원래 차변이잖아. 이걸 제거시키려면 어느 쪽에? 대변에. 이 대변이 유입이잖아요. 그래서 대변 쪽에 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만 쓰겠습니다. 자, 11,200원 유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이 없는 거니까 유입이 되겠죠. 비용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 자산부채 정리해 보는데 성급비용, 자산의 증가죠. 차변입니다. 5,000원.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소, 자산의 감소 2,400.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증가, 부채의 증가죠. 8,600. 그죠? 자, 8,600. 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차량 운반구 구입이 있어요. 여러분, 차량 운반구 구입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자산의 증가죠. 투자활동 자산의 증가니까 투자활동 유출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 금액도 부채의 증가죠. 재무활동 유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투자와 재무활동이 나왔어도 간접법에서 조정하는 것은 그 투자와 관련된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 계정만 조정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대차 일치시켜서 차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쪽에다가 부족한 금액 차액만큼 쓰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87,000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인데요. 이 33번은 자,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매몰 원가는 과거 원가, 기발생 원가, 비관련 원가입니다. 현재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요. 변동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누가 증가하죠? 총 원가가 변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그래서 증가한다, 단위당은 증가한다가 틀렸습니다. 뒷문장에 틀렸어요.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우리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총액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이 감소하면 오히려 증가하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단위당 원가라는 것은 특정 조업도의 이제 고정원가 나누기 조업도잖아요. 그쵸? 자, 근데 고정원가는 요 자체가 일정해요. 그럼 얘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나누기가 감소하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장은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통제 가능 원가라는 것은 특정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할 때 통제 가능 원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4번 요거는 원가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원가 관리회계에서 이제 특히 34번 문제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원가 흐름과 집계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초 문제로서 반드시 기본 용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자, 원가 흐름과 집계 문제는 자주 나와요. 자, 총 제조 원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총 제조 원가를 묻고 있는데 이 총 제조 원가는 자, 직접 재료 원가하고 자,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를 얘기하죠. 그쵸? 요 합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매출 원가가 나와 있어요. 매출 원가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접 재료가 이렇게 있죠. 자, 그렇다면 자, 매출 원가가 주어졌으면 제가 통산을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자, 직접 재료, 앤드 제공품, 그리고 매출 원가가 주어졌으면 제품까지 통산하라고 그랬죠? 자, 거기 지금 박스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 기초,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 제품 기초를 모두 합산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4만 원이 되겠죠? 기초 묶어서 14만 원 이렇게 되겠죠? 한꺼번에 통산하니까 자, 재료 매입액이 있어요. 자, 통산해서 푸는 방법이죠. 자, 매입액이 얼마죠? 4만 원이죠. 4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있습니다. 거기 박스 12,000원, 6만원, 96,000원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16만 8천원이 되겠죠. 16만 8천원. 자, 그리고 매출 원가는 주어졌습니다. 15만 원이죠. 자, 대차 일치시키면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자, 재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 두 개가 계산되는 거. 이 두 개가 바로 뭐예요? 전환원가 또는 가공원가가 되는 거죠. 가공 또는 전환원가가 됩니다. 자, 요 금액이 얼마가 계산됩니까? 13만 8천 원이 계산되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죠? 요 두 가지 금액이 요게 13만 8천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요? 자, 재료 구하면 되겠죠? 자, 재료 소비액은 거기 자료가 나왔잖아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재료 소비액은 지금 보니까 자, 기초 재고가 얼마입니까? 10,000원이고요. 자, 매입액이 얼마죠? 4만 원이고. 자, 기말 재료는 얼마죠? 12,000원이죠.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직접 재료 소비액이 되겠고. 자, 전환원가는 13만 8천 원이죠. 자, 요거 두 개 계산돼서 합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17만 6천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5번입니다. 이 35번은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이제까지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만 이제까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는 그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론적으로 매출원가에서만 조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총원가 비례배분법에 의해서 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대해서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비례배분법을 묻고 있고요. 자, 총원가 기준이다. 그 얘기는 이 세 가지 계정의 총원가를 비례해서 배분하시오 이렇게 묻고 있고, 자, 그리고 35번의 문제는 그 중에서 배부한 다음에 매출원가의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대배부죠. 자, 과대배부. 자, 과대배부가 얼마냐면은 900이에요. 이 900을 누구한테 배분하는 거죠? 지금 매출원가에 배분하는데 배부 기준이 자, 세 가지 계정의 총 원가의 합이죠. 자, 제공품 총원가가 얼마죠? 25,000원. 자, 제품 총원가가 얼마죠? 10,000원.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총원가가 얼마죠? 10,000원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45,000분의 매출원가가 얼마죠? 10,000원이죠? 그래서 총 원가 비중에 대해서 매출원가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배분하면 900이 매출원가에 배분될 금액은 2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조정 전에 매출원가가 얼마냐면은 거기 보면 10,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정 전에 매출원가예요. 자, 그러면 과대배부라는 것은 뭐냐면 과대배부죠. 과대배부라는 것은 예정배부를 통해서 이 조정 전 매출원가가 과대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대됐을 때는 과대 금액을 차감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총원가 배부법에 의해서 매출원가의 배부될 금액은 200이니까 200을 빼게 되면 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9,800원이 되겠다. 이거죠. 9,800원. 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인데요. 이 36번은 기초 수량이 14,000 단위일 때 기초 제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위에 보면 지금 가공원가, 전환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차이가 나왔는데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얼마냐면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평균법하고 자, 선입선출법이 있죠. 자, 요 둘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기초 환산량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 환산량 차이. 자, 지금 보니까 요 차이가 지금 평균법의 경우에는 21,600개고요. 21,600개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17,400개예요. 17,400개. 자, 그럼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4,200개가 되겠죠. 그렇죠? 4,200개. 자, 이 4,200개는 결국 기초 수량이 몇 개죠?
바로 14,000개잖아요. 14,000개 곱하기 진척도. 그쵸? 요 퍼센트, 요게 이제 완성도 아니겠습니까? X죠. 우리가 이제 기초 완산량은 가공원가인 경우에는 기초 수량에 대해서 완성도를 곱하잖아요. 이게 바로 몇 개라는 거죠? 4,200개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4,200개가 되려면 이거 몇 퍼센트가 돼야 되죠? 0.3, 30%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환산량 계산할 때 평균법 환산량 재료 가공원가 그리고 선의선주법 재료 가공원가 우리 공부했고 이들의 차이는 기초 환산량이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전환원가 가공원가 환산량은 기초 수량이 100%가 아니라 진척도 곱한 수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역으로 요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서 이 차이는 환산량 차이고 가공원가니까 기초 수량 곱하기 진척도죠. 그래서 이 진척도를 이렇게 추정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의 문제는 입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입률 차이가 있을 때 실제 입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입률 차이죠.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X 마이너스 표준 입률이 얼마죠? 500원. 자, 곱하기 실제 시간이 몇 시간이죠? 1500시간. 자, 이게 얼마가 되냐면 3만 원이 되는 거죠. 3만 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X를 구할 때 이렇게 넘기면 나누기로 바뀌죠. 그럼 20원의 금액이 나오고, 자, 이게 지금 불리하니까 20원만큼 실제 입률이 더 크겠죠. 그럼 520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38번은 A하고 B 두 개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자료를 잘 취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출액이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지금 6만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동원가. 자, 변동원가가 36,000원. 자, 그리고 차감하게 되면 공원이익이죠. 자, 이걸 차감하게 되면 24,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자료를 취합해 보면 이 문제는 지금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판매 가격이 단위당 50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50원을 나누게 되면 자, 몇 개를 팔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1200개를 팔은 거예요. 1200개. 자, 요 1200개는 자,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1200이 바로 36,000이고 단위당 공원이 곱하기 1200이 24,000이거든요. 그럼 이 1200개로 얘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단위당 공원이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이 20원입니다. 자, 20원이고, 자, 이게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원이고, 단위당 공원이익이 20이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을 판매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될까요? 공원이익률이 되겠죠? 자, 이게 0.4가 된다. 이런 걸 미리 계산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손익분기점 수량이에요. 자, 그럼 고정원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2만 원이 나왔죠. 자, 2만 원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을 해야 되죠. 단위당 공원이 미리 계산해놨죠. 20원입니다. 자, 이렇게 원가 수익 구조 파악이 빨리 돼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몇 단위가 될까요? 1000단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000개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자, 목표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매출액을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지금 고정원가가 2만 원이잖아요. 근데 목표이익이 세전이 올라가는데 세후가 나왔죠. 그럼 세전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자, 7,000원 나누기 1 플러스 법인세율. 법인세율이 몇 퍼센트죠? 30%죠. 0.3 이렇게 되죠. 0.3. 자, 이거를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량일 때는 단위당이지만 자, 이게 금액일 때는 어떻게 이제 퍼센트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0.4가 되는 거죠. 0.4.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금액이 75,000원이 되겠습니다. 75,000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은 뭐냐면, 폐쇄했을, 제품 라인을 폐쇄했을 때 기업의 이익에 미친 효과를 묻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 회사가 지금 A사가 B라인 공원이익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B라인을 폐쇄하게 됐을 때는 30만 원의 공원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감소함과 동시에 항상 일정 금액이 발생하는 고정원가 33만 원 중에서 일부가 절감되겠죠. 여러분 고정원가가 절감되면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고정원가가 전액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7만 원은 계속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죠? 얘는 피할 수 없는 회피 불능입니다. 자, 그러면 절감되는 것은 전체 금액 33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회피 불능은 절감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는 자, 나는 먼저 공원이익만큼 폐쇄하게 되면 3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라인을 없애버리면 공원이익이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발생하지 않으면 원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데 고정원가는 총 33만 원이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게 7만 원이 있어요. 이게 회피 불능이죠. 그러면 회피 가능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폐쇄하게 되면 자, 공원이익을 포기하고 고정원가 절감되는 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원이익 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 마이너스 4만 원만큼 이익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답은 3번인데 의사결정은 폐쇄하는 게 좋겠어요?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유지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폐쇄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도 여러분 공부하시지만 그 결과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40번입니다. 현금 유입액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지문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문 속에 답이 있는 문제죠. 자, 예산 문제입니다. 현금 예산이에요. 자, 매출액이 지금 보니까 자, 매출액이 1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30만 원이 있어요. 자, 묻고 있는 게 몇 월 달이에요? 요겁니다, 요거. 자, 이럴 때는 여러분 4월 달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지금 지문을 잘 봅시다. 지문 보시면 돼요. 현금이 들어온 걸 묻고 있거든요. 자, 매출에는 항상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이 있는데 이 4월 달에 첫 번째 현금 매출은 그대로 현금이죠. 자, 30만 원 중에서 몇 퍼센트다? 자, 현금은 60%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외상이죠. 외상 매출 중에서는 현금이 되려면 회수분이거든요. 자, 근데 30만 원 중에서 몇 퍼센트? 40%가 외상인데 그 중에서 판매한 달에 몇 퍼센트 회수예요? 회수율 30%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게 외상 판매인데 이게 다 외상이죠. 신용 판매. 그 중에 판매한 달에 30% 회수율을 곱한 게 돈 들어오는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인데요. 자, 그러면 2달 이내에 다 회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월 달 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이 3월 달 거는 3월 달께 현금이 4월 달에 반영하는 것은 외상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외상. 자, 20만 원 중에서 외상 비율이 40%. 자, 자, 회수율이죠. 자, 1차 년도에는 외상 채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받았어요? 30% 받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했죠. 그럼 얘는 몇 퍼센트에 0.7이 되는 거죠. 이렇게 0.7 됐죠?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4월 달에 현금이 들어올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금액은 매출 채권의 문제로도 반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 모의고사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주시고 이제 다음에 또 우리 모의고사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